차가운 빗줄기가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세차게 때리며 마치 과거의 모든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잿빛 수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분주하게 오가는 여행객들의 소음과 감정이 뒤섞인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주변의 공기를 일순간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분위기의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정교하게 재단된 칠흑 같은 롱코트는 그녀의 가녀린 실루엣을 감싸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시계 바늘처럼 규칙적이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짙은 선글라스가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붉은 입술은 오만할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 눈물과 수치심을 안고 이 땅을 도망치듯 떠났던 18세의 유약한 소녀 이하은이 아니었다. 지금의 그녀는 엘레나 리. 월가에서 어둠의 여왕이라 불리며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 아케론 에이체로노의 수석 위기관리 전문가였다. 그녀의 곁에는 거대한 탑을 연상시키는 경호원 겸 비서 리암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고 그는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검은 우산을 펼쳐들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방탄 리무진의 엔진 소리가 어둠 속에 숨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낮게 그르렁거렸다. 엘레나는 차에 오르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어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은 듯한 눈동자를 드러냈다. 그녀는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의 풍경을 감상할 여유 따위는 없다는 듯 곧바로 가죽 시트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붉은색 경고 표시와 그래프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다. 한때 한국 경제의 불침번이라 불리던 거대 제국 한성그룹은 현재 부패 혐의와 처절한 내부 파벌 싸움으로 인해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으며 강씨 일가의 명성은 언론에 의해 무자비하게 찢겨나가고 있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엘레나님. 조수석에 앉은 리암의 굵직한 목소리가 차량 내부 인터콤을 통해 들려왔다. 심영숙 여사 측 파벌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매수했으며 내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강지혁 CEO를 해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지혁이라는 이름이 좁은 차 안을 울리는 순간 서류를 넘기던 엘레나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이 그녀가 지난 6년 동안 차가운 가면 아래 철저히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깨웠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천재 아들의 아버지이자 이제는 그녀가 구해내야 할 클라이언트가 된 남자였다. 그들이 한성을 그렇게 쉽게 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보군. 엘레나는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탐욕스러운 자들을 향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심영숙은 여전히 옛버릇을 버리지 못했어.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이 조종하는 꼭두각시들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그녀는 서류철을 덮고 태블릿 PC를 켜 한성타워의 보안 시스템 도면을 띄웠다. 이번 임무는 단순히 망해가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절치부심하며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첫 번째 단계였다. 그녀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철저히 짓밟을 계획이었다. 리무진은 빗줄기를 뚫고 서울 도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렸다. 엘레나는 암호화된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어린아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방금 한성 주식이 3일 연속 하한가를 쳤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들의 방화벽 시스템에는 초보적인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녀의 아들 한별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와
어머니의 예리함을 동시에 갖춘 천재 해커인 한별은 그녀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유일한 약점이었다. 엄마는 도착했어. 한별아. 넌 보모 이모랑 안전 가옥에서 얌전히 있어야 해. 엄마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들의 시스템에 접속하면 안 된다. 엘레나의 목소리는 업무를 처리할 때의 냉철함과는 달리 부드러워졌지만 잔혹한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엄격함은 여전했다. 이번 게임은 아주 위험해. 네가 그들의 타깃이 되는 걸 원치 않아. 한별은 잠시 침묵하더니 순종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말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엄마도 조심해요. 데이터 분석 결과 강지혁이라는 그 남자. 현재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여요. 통화가 끊기고 차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차는 속도를 줄이며 여의도 금융가로 진입했다. 마천루처럼 우뚝 솟은 한성타워는 시위대와 취재진의 포위망 속에 고립된 요새처럼 보였다.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그들은 정문 앞에 진을 치고 경영진의 사퇴와 정의 구현을 외치고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풍경이야말로 엘레나의 화려한 등장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정문으로 들어간다. 엘레나의 명령은 칼날처럼 단호했다. 그들이 나를 보게 해. 이제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줘야겠어.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리무진은 과부하 걸린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VIP 전용 구역으로 거침없이 돌진했다. 차문이 열리고 리암이 먼저 내려 거대한 체구로 공간을 확보하며 달려드는 기자들을 밀어냈다. 엘레나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쏟아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군중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게 뻗은 시선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고급 리무진에서 내린 낯선 여인의 압도적인 기운에 군중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사원증도, 유니폼도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가장 공격적인 보안 요원들조차 무의식적으로 길을 터주게 만들었다. 엘레나는 화려하지만 냉기가 감도는 한성그룹 로비로 들어섰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밖에 소음을 잠재웠다. 그녀는 시위대의 압박과 상부의 지시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안내 데스크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강지혁 CEO 비서실에 연락해. 엘레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료하고 위압적이었다. 아케론의 엘레나 리가 왔다고 전해. 내일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당장 회의실을 정리하고 나를 맞이할 시간을 딱 5분 주겠다고 말이야. 안내 데스크 직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며 눈앞의 신비로운 여인을 공포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본거지에서조차 독단적이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강 대표에게 이렇게 오만하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기다리는 동안 엘레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로비는 이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종종 걸음으로 오가며 수군거렸고 눈빛에는 패배감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정확히 그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환경이었다. 혼란은 그녀가 올라갈 사다리였고 타인의 공포는 그녀의 무기였다. 그때 중앙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무리와 함께 인상을 잔뜩 찌푸린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다. 재무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심영숙의 오른팔이자 6년 전 보안 예산 삭감 서류에 서명하여 간접적으로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박전무였다. 엘레나는 길을 비키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섰다.
박전무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자를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다. 당신 누구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안 보여. 경비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그의 익숙한 오만함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엘레나의 섬뜩하리 많지 차분한 태도에 압도되어 주저했다.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 전무님, 오랜만이네요. 지난 분기 재무보고서에서 누락된 횡령 액수만큼이나 살이 많이 찌신 것 같군요.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상대의 급소를 찔렀다. 박 전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방금 내뱉은 말은 자신과 심 여사만이 알고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엘레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오늘을 마음껏 즐겨요, 박 전무. 내일부터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될 테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그를 스쳐 지나가 막 문이 열린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박 전무는 이름 모를 공포에 사로잡혀 로비 한복판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엘리베이터는 한국 재계의 올림푸스라 불리는 최상층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솟구쳤다. 전자 계기판의 숫자가 50mm 10을 넘어 쉼없이 바뀌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엘레나는 자신의 과거와 운명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려는 심박수를 조절했다. 지난 6년 동안 심장을 강철처럼 단련해왔지만 자신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남자. 강지혁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판을 지배하러 온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벨벳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나타났다. 벽에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생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엄격한 표정의 비서실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호기심과 경계심 어린 눈빛은 감추지 못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은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오크나무 문 쪽으로 안내했다. 문 너머로는 격렬한 논쟁 소리와 책상을 치는 소리, 고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부 회의가 순조롭지 않은 모양이었다. 엘레나는 리암에게 밖에서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노크도 없이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넓은 회의실은 담배 연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침입자에게 쏠렸다. 상석에는 비 내리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강지혁이 있었다. 등만 보이고 있었지만 넓은 어깨를 짓누르는 고독과 압박감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의 시선이 엘레나의 눈동자와 허공에서 충돌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짧은 순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레나의 등장으로 인해 격렬하게 오가던 고성들은 일순간 멈췄고 그 자리를 무거운 침묵이 채웠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꽂혔지만 그 시선들 속에는 당혹감과 불쾌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 테이블의 빈 끝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은은하면서도 차가운 향기가 남았는데
그것은 강지혁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어떤 감각을 미세하게 자극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앞의 낯선 여자를 응시했다. 강지혁은 지난 며칠간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다. 붉게 충혈된 눈과 거칠어진 피부는 그가 겪고 있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맹수 같은 안광은 여전히 살아 번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 신성한 전장에 발을 들인 불청객을 탐색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세련되고 지적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암살자와 같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저기 보낸 또 다른 사냥개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적대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옵니까? 보안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심영숙 여사의 측근인 최 상무였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어 그의 다급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한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보안팀을 찾으시나요? 최 상무님, 그들은 지금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요. 엘레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제가 함부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호출된 의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4본을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렸다. 그것은 아케론 본사와 한성그룹의 일부 깨어있는 이사들이 비밀리에 체결한 위기관리 위임장이었다. 서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강지혁의 손앞에 멈췄다. 지혁은 서류를 집어들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케론의 엘레나 리, 명성은 익히 들었소. 하지만 우리는 외부인의 개입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저음이었고 위압적이었다. 엘레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6년 전, 그 밤에 깊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의 동요를 완벽하게 감추고 턱을 치켜들었다. 지금 그녀는 그의 연인이 아닌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혹은 그를 구원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심판자로서 서 있는 것이었다. 강 대표님께서 요청하지 않으셨더라도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입니다. 엘레나는 태블릿 PC를 꺼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한성그룹의 실시간 주가 추이와 함께 심영숙 측이 준비한 가짜 장부의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띄워졌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심영숙 여사는 대표님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의혹을 제기할 겁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이사회의 60%가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표님은 내일 아침 해임되는 것은 물론이고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겁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정보는 극비사항이었으며 심지어 강지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적의 히든카드였다. 최 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엘레나는 최 상무를 향해 비스듬히 고개를 돌리며 서늘하게 말했다. 허위 사실. 최 상무님이 지난주 홍콩에서 받은 뒷돈이 스위스 계좌로 세탁되어 들어간 내역까지 공개해 드릴까요? 아니면 심 여사에게 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해서
전송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녀의 말에 모든 시선이 최 상무의 양복 안주머니로 쏠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혁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는 손짓 하나로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고 비서실장은 즉시 최 상무에게 다가가 그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회의실 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부의 적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외부인인 엘레나가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최 상무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소란이 정리되자 엘레나는 다시 강지혁을 바라보았다. 이제 좀 대화가 통할 것 같군요.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번 위기를 넘기고 대표님의 경영권을 방어해드리는 대가로 한성그룹의 해외사업부 구조조정 정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해외사업부는 한성의 핵심 자금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눈앞의 여자는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그녀의 능력보다 그녀의 정체에 대해 더 강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좋소.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은 아케론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게 될 거요. 지역이 승낙하자 엘레나는 미세하게 안도했다. 그녀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하며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선 방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명과 부인으로 일관하셨지만 그것은 대중에게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우리는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심영숙 여사가 조작한 증거의 허점을 공격하고 역으로 그들의 횡령 사실을 터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내부 감사팀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대담한 전략,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는 회의실에 남아있던 임원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랜드마스터 같았다. 지역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동작, 설명하다가 잠시 멈추고 입술을 깨무는 습관, 열정적으로 말할 때 반짝이는 눈동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익숙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6년 전의 그 밤, 흐릿한 기억 속의 여자가 자꾸만 겹쳐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넓은 회의실에는 지혁과 엘레나, 두 사람만이 남았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도시를 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다. 엘레나는 짐을 챙기며 짐짓 태연한 척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지혁의 시선이 불로 지지는 듯 뜨거웠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그녀의 감정적 방어벽을 무너뜨릴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주총회 전 리허설이 필요하니까요. 그녀가 짧게 목료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지역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엘레나는 숨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흐름과 고뇌로 인해 더욱 깊어졌지만 여전히 숨막히게 매력적이었다. 지역은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 당신? 낯설지가 않아.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눈빛은 진실을 꿰뚫으려는 듯 집요했다.
엘레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6년간 연습해온 가면을 완벽하게 썼다. 글쎄요, 워낙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디선가 스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 대표님처럼 인상적인 분을 제가 기억 못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혁은 그녀의 대답에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할 명분이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 외에 사적인 관심은 사양합니다. 강 대표님. 엘레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며 손을 그었다. 지금 대표님이 집중하셔야 할 것은 과거의 데자비가 아니라 내일 있을 회사의 생존입니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동시에 지혁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지혁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틀린 말은 아니군. 알겠어. 내일 봅시다. 엘레나 리. 그는 그녀의 이름을 곱씹듯이 불렀다. 엘레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로 나온 엘레나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대기하고 있던 리암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리암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 그를 속이는 것도, 내 마음을 속이는 것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다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한편 텅 빈 회의실에 남겨진 강지혁은 엘레나가 남기고 간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케론 위기관리 전문가 엘레나 리.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설 정보 조직의 리더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조사해. 엘레나 리라는 여자. 과거 행적, 가족관계,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전부 다. 특히 6년 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 전화를 끄는 지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린 혹은 잊어버린 퍼즐의 한 조각을 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 엘레나는 잠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별은 지혁과 똑같은 잠버릇으로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지혁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떴다. 한성그룹 내부 네트워크 접속 성공. 심영수 기사의 비밀 폴더 암호 해독 중. 그녀는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다. 한별아. 아이가 잠들기 전에 실행시켜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접속을 끊으려 했지만 화면에는 이미 충격적인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6년 전 암살 계획 보고서, 타깃 강지혁. 그리고 목격자 제거. 그 파일은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담고 있었다.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청부였고 엘레나는 운 나쁘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거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끝이 분노로 차가워졌다. 심영숙은 단순히 지역을 몰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 했었고 자신의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죽이려 했던 것이다. 엘레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자 피해 복수극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타워 대강당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는 심영숙 여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지혁의 해임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려는 찰나 강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강지혁과 엘레나 리가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왕과 여왕처럼 위풍당당했다. 엘레나의 손에는 어젯밤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심영숙의 미소가 일순간 굳어졌다. 방역에 서막이 올랐다. 강단에 오른 지혁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혐의에 대한 해명이 아닌 우리 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암적인 존재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엘레나는 단상 아래에서 노트북을 조작하며 지혁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이 켜지고 심영숙이 스위스 은행 관계자와 통화하는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횡령뿐만 아니라 살인교사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은 증거였다. 심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끄지 못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엘레나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렀다. 녹취록에 이어 심영숙의 차명 계좌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칠세라 셔터를 눌러댔다. 심영숙은 분노에 찬 눈으로 엘레나를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내년이 누구길래 내 일을 망치는 거야. 그녀가 악을 쓰며 엘레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어느새 나타난 리암이 거대한 몸으로 앞을 막아섰다. 엘레나는 심영숙에게 천천히 다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기억나세요? 6년 전 당신이 보낸 킬러들에게 쫓기던 그 소녀를. 제가 바로 그 악몽입니다. 심영숙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가 박아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혁은 혼란 속에서도 오직 엘레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그녀가 심영숙에게 한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엘레나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지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1차전은 그들의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엘레나는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심영숙은 절대 이대로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더 거대한 흑막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주주총회에서의 치욕적인 패배 이후 심영숙 여사의 저택은 폭풍 전야와 같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고풍스러운 응접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널려 있었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심영숙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으스러질 듯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권력의 탑이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엘레나 리라는 정체불명의 여자였다. 그 여자가 귓가에 속삭였던 말, 내가 바로 그 악몽입니다라는 문장이 망령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고 있었다. 그 계집애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감히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능욕해. 심영숙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앞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해결사, 독사라 불리는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심영숙은 그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던졌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한성재단 자선 파티가 기회야. 6년 전과 똑같이 만들어줘. 아니, 더 비참하게 약을 쓰든 남자를 붙이든 상관없어. 그년이
만신창이가 되어 대중 앞에서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다시는 재계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매장시켜 버리란 말이야. 독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한성그룹 CEO 집무실에서는 강지혁이 엘레나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엘레나 리의 과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명문대 졸업, 월계서의 화려한 경력, 입양아라는 배경까지. 서류상으로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지역의 동물적인 감각은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보인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 아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번 자선 파티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시각, 엘레나는 안전 가옥에서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 사이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소형 녹음기와 마취침이 내장된 반지였다. 그녀는 이번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심영숙이 보복을 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엘레나는 그것을 피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계획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눈빛만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리암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말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지원팀을 대기시키겠습니다. 아니, 파티장 안에서는 눈에 띄는 경호원보다 나 혼자의 힘이 더 유용할 거야. 넌 밖에서 퇴로를 확보하고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엘레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때 방에서 나온 한별이 엄마의 드레스 자락을 잡았다. 엄마, 조심해요. 내가 해킹한 보안 카메라 정보에 따르면 파티장 곳곳에 신원이 불분명한 남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올 거예요. 한별은 강지혁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엘레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 엄마는 이제 예전의 힘없는 소녀가 아니란다. 아빠에게는 아직 비밀을 지켜줘. 한성재단 자선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아가 오가고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다. 강지혁이 등장하자 장내는 잠시 술렁였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입구를 향해 있었다. 잠시 후 거대한 문이 열리고 엘레나가 들어섰다. 그녀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등과 어깨가 과감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은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그녀의 등장에 파티장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엘레나는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듯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목과 귀에는 다이아몬드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였다. 지혁은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 밤은 유난히 위험해 보이는군. 엘레나. 지혁이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다. 엘레나는 매혹적인 미소로 잔을 받으며 응수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대표님도 오늘따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으시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비주얼에 감탄했지만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탐색전이라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심영숙의 사주를 받은 웨이터가
엘레나에게 접근했다. 그는 쟁반에 특별히 제조된 칵테일을 담아 공손하게 권했다. VIP 손님을 위한 스페셜 드링크입니다. 엘레나는 웨이터의 떨리는 손끝과 회피하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잔을 받아들고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짐짓 실수인 척하며 옆을 지나가던 거만해 보이는 남자의 양복에 쏟아부었다. 그 남자는 바로 심영숙 측에부터 한성을 공격하던 경쟁사 임원이었다. 어머,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손이 미끄러졌네요. 엘레나는 과장된 제스처로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소동이 일어난 틈을 타 독사의 부하들이 엘레나를 애워쌌다. 그들은 정중하게 모시는 척하며 그녀를 인적 드문 테라스 쪽으로 유인하려 했다. 잠시 옷을 닦으시죠. 이쪽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레나는 순순히 그들을 따라갔다. 멀리서 지역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뒤를 밟으려 했지만 끈질기게 달라붙는 정재계 인사들 때문에 발이 묶였다. 그는 초조한 눈빛으로 엘레나가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응시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6년 전 그날 밤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VIP 대기실로 들어오자마자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본색을 드러내며 엘레나를 향해 다가왔다. 아가씨, 곱게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심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대접하라고 하셨거든. 리더 격인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그것은 강력한 환각제였다. 엘레나는 물러서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머리를 묶었다. 심영숙은 여전히 창의력이 부족하네. 이런 식상한 방법이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 대신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그녀의 태도에 당황하며 멈칫했다. 뭐야, 인연이 미쳤나.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드는 순간 엘레나의 몸이 채찍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남자의 뻗은 팔을 잡아 비틀며 관절을 꺾어버린 뒤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나머지 2명이 놀라서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하이힐 굽으로 한 명의 발등을 찢고 반지에 내장된 마취침으로 다른 한 명의 목을 찔렀다. 순식간에 3명의 남자가 제압되었다. 엘레나는 쓰러진 리더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가서 전에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는 순간 심영숙의 목숨줄도 그만큼 짧아질 거라고. 그때 잠겨있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지혁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의 참상을 목격했다.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엘레나. 그녀의 드레스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방 안을 압도하고 있었다. 지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알던 유약한 소녀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잔혹하고 치명적인 암살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지혁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엘레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지혁을 돌아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살벌한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금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대표님. 험한 세상에서 여자 혼자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기술은 필수죠.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거짓말 하지 마. 일반인이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당신 팔에 그 흉터. 지혁의 시선이
그녀의 오른쪽 팔뚝 안쪽에 있는 희미한 화상 자국에 고정되었다. 그 흉터는 6년 전 그들이 함께 도망치던 밤 폭발하는 차량 파편에 맞아 생긴 상처였다. 엘레나는 황급히 팔을 빼내려 했지만 지혁의 악력은 강력했다. 이거 놔요. 엘레나가 소리쳤다. 지혁은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거칠게 물었다. 6년 전 임페리얼 호텔, 그날 밤 내 곁에 있었던 여자. 이름은 이하은. 당신이지, 당신이 맞잖아. 그의 외침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절규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엘레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그녀의 철옹성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엘레나는 숨을 고르며 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차갑게 대꾸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엘레나 리입니다. 과거에 망령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건 CEO로서 자격 미달이군요. 그녀는 지혁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리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흩날렸다. 지혁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져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그녀의 천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 틀림없어.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파티장을 빠져나온 엘레나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몸을 던지듯 탔다. 출발해. 빨리. 그녀는 리암에게 소리치며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땄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요동치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켰다. 오늘 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노출했다. 지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리했고 그녀에 대한 집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6년 전의 기억. 불길 속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던 지혁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엘레나가 VIP룸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심영숙이 고용한 깡패들이 엘레나를 위협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심영숙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어 심영숙을 향한 비난이 쇄도했다.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심영숙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엘레나의 방역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이제 지혁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혁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유전자 검사센터에 연락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할 건이 있어. 그는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보관해오던 6년 전 호텔 방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한 올이 담긴 작은 비닐팩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엘레나가 회의실에서 마시고 남긴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엘레나 리,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나를 밀어내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어. 지혁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늑대처럼 번득였다. 한편 유치원에 간 줄 알았던 한별은 유치원 화장실에 숨어 자신의 태블릿으로 한성그룹의 서버를 뒤지고 있었다. 아이는 지혁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려 한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큰일 났다. 아빠가 엄마의 DNA를 확보했어. 한별은 작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검사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다. 결과를 조작해야 해. 아직은 엄마가 준비가 안 됐어. 천재 해커 소년과
거대 기업 CEO 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두뇌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엘레나는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창밖에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며칠째 계속된 비가 그치고 모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한성타워의 1층 로비에 감도는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높이 솟은 천장과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로비 한 구석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의 구석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른들의 허리춤에도 오지 않을 법한 작은 체구의 남자아이가 자신의 몸집만 한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주위의 시선이나 소음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 위로 쏟아지는 복잡한 코드들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외계어와 다름없었지만 아이의 눈동자에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는 엘레나의 아들 한별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 엄마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다. 엄마가 아빠라고 추정되는 남자. 강지혁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한별은 엄마의 컴퓨터에서 본 자료들을 토대로 심영숙이 한성그룹의 메인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자금 장부의 원본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인트라넷을 뚫기 위해서는 한성타워 내부의 IP 주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의 심장부인 이곳 로비까지 잠입해 들어온 것이었다. 방화벽 수준이 생각보다 형편없네. 3단계 암호화 패턴이 6년 전 구형 알고리즘이라니. 한별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콧방귀를 뀌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누르는 순간 화면에 XS Granted라는 녹색 문구가 떴다. 하지만 한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강지혁이 어젯밤 엘레나와의 사건 이후 보안팀에게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는 사실이었다. 한별이 서버에 접속하자마자 중앙통제실의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로비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이어피스로 긴급 지령이 떨어졌다. 로비 1층 서쪽 구역에서 불법 접속 신호 포착, 위치 확보, 즉시 체포하라. 보안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흘렀다.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대여섯 명이 카페테리아로 달려왔다. 그들은 테러리스트나 산업 스파이를 예상하며 곤봉을 움켜쥐고 포위망을 좁혔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노트북을 닫고 있는 5살짜리 꼬마였다. 보안 요원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팀장님, 용의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 시각 최상층 집무실에서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성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은 해커가 고작 어린아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고 그 자리에 붙잡아둬. 지혁은 재킷을 걸칠 새도 없이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심장이 이유를 알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지혁은 군중을 해치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모두 물러나. 그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텄다. 지혁은 아이의 앞 테이블에 걸터 앉아 시선을 맞췄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충격적일 정도로 자신을 닮아 있었다. 날렵한 턱선,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저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 그것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응시했다. 내가 한 짓이냐, 우리 회사 서버를 마비시킨 게.
지혁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한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비시킨 게 아니라 구멍난 곳을 확인해 준 거예요. 아저씨, 회사의 보안 책임자는 해고하는 게 좋겠어요. 백도어가 3군데나 열려 있거든요. 당돌한 대답에 주변의 보안 요원들은 헛숨을 삼켰다. 감히 강지혁 대표 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임원들 중에서도 없었다. 하지만 지혁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기묘한 동질감과 흥미로움이었다. 이름이 뭐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지혁이 다시 물었다. 한별은 노트북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어요. 어서 좋아요. 그리고 전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어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지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이는 명백한 천재였다. 그리고 그 천재성은 지혁 자신이 어릴 때 보였던 그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때 지혁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엘레나 리, 그녀가 숨기려 했던 것,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불안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한편 호텔에서 뒤늦게 한별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엘레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한별의 위치 추적기가 한성타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왔다. 안 돼. 제발, 아직은 안 돼. 그녀는 리무진 안에서 기색의 속력을 높이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모성애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한별이 지혁과 마주친다면, 지혁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녀가 지난 6년간 쌓아 올린 모든 계획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엘레나가 한성타워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회전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강지혁이 한별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하고 있었다. 손대지 마. 엘레나는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며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지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한별이 고개를 돌려 엄마 하고 외쳤다. 엘레나는 보안 요원들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가 한별을 자신의 품으로 낚아채듯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지혁을 노려보는 눈빛만은 사나운 암사자처럼 흉폭했다. 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엘레나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충격, 환희,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엘레나, 아니, 하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이 아이, 내 아들인가? 그의 질문은 돌려 말하는 법 없이 직설적이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3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엘레나는 한별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해야만 했다. 지금 인정하면 아이를 뺏길 것이 분명했다. 아니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엘레나는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대답했다. 제 약혼자의 아이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그녀의 거짓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혁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거짓말. 유전자 검사 따위 필요 없어. 저 아이의 눈, 머리카락, 말투, 그리고 저 빌어먹을 성격까지 전부 나를 닮았어. 내 핏줄을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아. 지혁이 한 걸음 다가오자 엘레나는 더욱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다가오지 마세요. 만약 제 아이에게 손끝이라도 댄다면 저는 한성그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보를 동원해서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엘레나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역은 그녀의 눈에서 결기를 읽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도 보았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여자였다. 지역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좋아. 오늘은 보내주지. 하지만 착각하지 마. 내가 포기한 건 아니니까. 지역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했다. 요원들이 길을 열었다. 엘레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한별의 손을 잡고 뒷걸음질 치듯 로비를 빠져나갔다. 회전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의 시선은 지역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난 뒤 지역은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6년 전 그가 지키지 못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것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채로.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채에 탄 엘레나는 한별을 품에 안고 억눌렀던 숨을 토해냈다. 한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한별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요. 그 아저씨가 아빠 맞죠? 나 다 알아요. 아이의 말에 엘레나는 흠칫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한별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저씨가 나를 볼 때 눈이 슬퍼 보였어요. 엄마가 나를 볼 때랑 똑같은 눈이었어요.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이미 어른들의 사정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역은 비서실장을 불러 비밀리에 진행하던 유전자 검사 의뢰를 취소시켰다. 더 이상 검사는 필요 없어. 확인은 끝났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이제 그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회사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되찾아야 했다. 심영숙과 그 일당들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노리게 놔둘 수는 없었다. 심영숙의 비자금 라인 전부 끊어버려. 그리고 엘레나와 아이 주변에 24시간 경호를 붙여 개미새끼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해. 그의 명령은 어느 때보다 냉혹하고 단호했다. 다음 날 엘레나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한성타워 회의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지역은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아이의 엄마이자 자신이 되찾아야 할 여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회의 도중 지역이 툭 던진 말은 엘레나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보너스로 뭘 원하죠? 한성그룹의 지분 아니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엘레나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그를 노려보았다. 공과 사는 구분해 주시죠, 대표님. 하지만 지역은 굴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지극히 공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의 안전은 그룹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리스크 관리니까. 그의 뻔뻔한 태도에 엘레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엘레나는 이 남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고 그 목적지는 오직 그녀와 한별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대표님, 엘레나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혐의는 엘레나 리의 산업 스파이 행위 및 기밀 유출입니다. 심영숙의 방역이었다. 그녀는 엘레나의 약점을 찾지 못하자 아예 판을 엎어버리기 위해 공권력을 움직인 것이다.
엘레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만약 그녀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분 세탁 사실과 한별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역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엘레나의 앞을 막아섰다. 아무도 내 허락 없이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어. 그는 검찰 수사관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엘레나는 그의 넓은 등 뒤에서 처음으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6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그가 있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강 대표님, 비켜주시죠. 수사관이 영장을 들이밀었다. 엘레나는 지역의 옷자락을 잡았다. 지역 씨, 이대로 가면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무의식 중에 나온 호칭에 지역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뒤를 돌아 엘레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상관없어. 이번에는 절대로 당신 혼자 보내지 않아. 지역은 책상 아래에 있던 비상 버튼을 눌렀다. 건물의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는 코드 레드가 발령되었다. 그것은 한성그룹이 전시 상황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지역은 엘레나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가자. 우리가 방역할 차례야. 비상 엘리베이터가 지하 깊숙한 곳으로 추락하듯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강지혁은 엘레나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고 엘레나 역시 이번만큼은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계산들로 과부하가 걸릴 지경이었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가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과 희미한 비상등이 비추는 비밀 차고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지역이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둔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하타, 설명은 나중에 해. 지역은 엘레나를 조수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엔진이 포효하듯 깨어나자마자 차는 차고의 셔터를 부수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 위로 뛰쳐나갔다. 뒤이어 검은색 SUV 세대가 사이렌도 없이 그들의 뒤를 맹렬히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다. 번호판 없는 차량, 짙게 썬팅된 유리창, 그리고 무엇보다 살기를 띤 운전 방식이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심영숙이 고용한 전문 킬러들, 즉 청소부들이었다. 빗길 위에서 죽음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개옴찰인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 더럽게 꼬였군. 지역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엘레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침착하게 대시보드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선글라스와 잡동사니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 밑단에 감겨있던 밴드를 풀고 소형 권총인 발터 PPK를 꺼냈다. 지역이 곁눈질로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당신,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난 거야? 엘레나는 능숙한 동작으로 탄창을 확인하며 슬라이드를 당겼다. 말했잖아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고. 추격 차량 중 한 대가 지역의 차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고 깨진 유리창 파편이 차 안으로 튀어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킬러 중 한 명이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보였다. 엘레나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내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둔탁한 총성과 함께 킬러의 SUV 앞바퀴가 터졌고 차량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되었다. 지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아하게 펜을 굴리던 그녀의 손이 지금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상 무기를 다루고 있었다. 전방 주시해요.
앞에도 있어요. 엘레나의 외침에 지역은 정신을 차렸다. 앞쪽 교차로에서 또 다른 SUV가 길을 막아섰다. 지역은 이를 악물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꽉 잡아 차는 속도를 줄이는 대신 맹렬하게 돌진하여 SUV의 후미를 들이받고 틈을 만들어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지역의 이마가 핸들에 부딪혀 피가 흘러내렸다. 붉은 피가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향했다. 그곳은 지역이 예전에 매입해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개발 예정지였다. 차는 낡은 창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다. 엔진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차체는 벌집처럼 구멍이 나 있었다. 지역과 엘레나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역은 자신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엘레나의 몸부터 살폈다. 엘레나는 그의 상처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를 눌렀다. 바보같이 당신 피부터 닦아요. 저는 멀쩡해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공명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밖에서 차량들이 멈추는 소리와 함께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들이 여기 숨었군. 산채로 잡을 필요 없어. 시체만 가져가면 돼.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혹했다. 킬러들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지역은 주위를 둘러보며 무기로 쓸만한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를 저지하고 자신의 총을 쥐어주었다. 이거 써요. 쏘는 법은 알죠? 지역은 묵직한 권총을 받아들고 씁쓸하게 웃었다. 군대에서 쏴본 게 전부인데 내 여자가 나보다 사격을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군. 극한의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는 그의 여유에 엘레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왼쪽을 맡을게요. 당신은 오른쪽에서 오는 놈들을 견제해요. 탄알은 5발 남았어요. 낭비하지 마요. 엘레나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묶고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 녹아들듯 움직여 컨테이너 박스 뒤로 이동했다. 곧이어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엘레나는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의 시야를 교란시키고 정확한 사격으로 한 명씩 무력화시켰다. 지역 역시 그녀를 엄호하며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움직였다. 마지막 남은 킬러가 엘레나의 뒤를 노리고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총알이 떨어진 엘레나는 피할 곳이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역이 몸을 날려 킬러를 덮쳤다. 두 남자는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킬러의 칼날이 지역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고 킬러의 팔을 꺾고 얼굴에 주먹을 꽂았다. 몇 번의 타격 끝에 킬러가 기절하자 지역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엘레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지역 씨 정신 차려요.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창고 구석에 낡은 매트리스 위에 주저앉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엘레나는 구급상자 대신 찢어진 셔츠 조각으로 지혁의 어깨 지혈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지혁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울지 마. 별거 아니야. 그냥 긁힌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엘레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물었다. 당신은 한성그룹의 회장이에요. 나 하나 버리고 도망치면 됐잖아. 왜 목숨까지 걸면서. 그녀의 원망 섞인 물음에 지혁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6년 전에는 몰라서 널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가 누구든, 네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널 다시 잃는 건 죽는 것보다 싫었으니까.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은 엘레나가 지난 6년간 쌓아온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엘레나는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6년 전 그날 밤, 나는 돈을 받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지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내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심영숙 여사였죠. 그녀는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장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내 뱃속의 아이와 당신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당신 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말과 함께요. 지혁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는 6년 전 자신의 차가 의문의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것을 기억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정비불량으로 처리되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암살 시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엘레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내 자존심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당신 곁에 남아서 같이 죽느냐, 아니면 당신과 아이를 살리기 위해 비겁한 배신자가 되어 떠나느냐. 나는 살리고 싶었어요. 당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도망쳤어. 낯선 미국 땅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한별이야. 당신 아들. 엘레나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토해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가 그녀를 원망하고 증오했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핏줄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심영숙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엘레나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원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널 알아보지도 못하고, 널 지키지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혁의 어깨가 들썩였다. 천하의 강지혁이 울고 있었다. 엘레나는 그의 등 뒤로 팔을 둘러 그를 안았다. 6년 만에 느끼는 그의 천은 여전히 따뜻했다. 됐다. 두 사람은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빗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적과 서로를 향한 깊어진 사랑만이 남았다. 한참 후 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살기와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이제 도망치는 건 끝이야. 심영숙,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놈들까지 모조리 부숴버리겠어. 그들이 너와 한별이에게 준 고통의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 거야. 그는 엘레나의 손을 잡고 맹세하듯 말했다. 엘레나 역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또한 다시금 어둠의 여왕 엘레나 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반격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제가 모아둔 파일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권력을 합치면 그들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 엘레나는 찢어진 드레스 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USB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파티장에서 목숨을 걸고 확보한 데이터의 백업본이자
심영숙의 목을 조일 마지막 올감이었다. 이 안에는 심영숙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내역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 리스트까지 들어있어요. 이걸 터뜨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힐 거예요. 지역은 USB를 받아들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좋아.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한성그룹의 주인은 바뀔 거야. 그리고 심영숙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을 보게 되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며 폐허가 된 공장 안에 두 남녀를 비추었다. 그들은 상처 입고 지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이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한별이가 기다리고 있어. 지역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엘레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한별이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컴퓨터 다루는 솜씨가 아주 예술이거든요. 엘레나의 말에 지역은 피식 웃었다. 그거 참 다행이군. 내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어둠 속을 걸어 나갔다. 등 뒤로 남겨진 부서진 차와 쓰러진 킬러들은 그들이 겪은 사투의 증거였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일 뿐이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빛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강지혁과 엘레나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이곳은 지역이 극비리에 마련해둔 요새와 같은 곳으로 외부와의 통신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갖춘 벙커였다. 차고의 셔터가 내려가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두 사람은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거실 소파에는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리암과 노트북을 껴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별이 있었다. 지역은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로서의 무게감이자 동시에 벅차오르는 감동이었다. 엘레나가 다가가 아이를 깨우려 하자 지역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긴 속눈썹, 오뚝한 코, 그리고 자신을 닮은 인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핏줄이 기적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한별이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눈앞에 있는 상처투성이의 지역을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아저씨, 아니, 아빠, 아이의 작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단어는 지역의 심장을 강하게 타격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한별아, 내가 내 아빠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감동적인 재회의 시간도 잠시.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엘레나는 감정을 추스르고 즉시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엘레나가 가져온 USB의 데이터들이 띄워졌다. 그것은 심영숙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횡령, 주가 조작, 불법 로비의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금 세탁 경로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정보가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이걸 풀어야 자금줄을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군사 등급의 암호라 푸는데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엘레나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주스를 마시던 한별이 손을 들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아까 로비에서 봤던 패턴이랑 비슷해요. 5살짜리 꼬마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지만 엘레나와 지역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별은 지역의 무릎 위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지혁은 자신의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생명체가 자신과 같은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3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화면에 Decryption Complete라는 메시지가 떴다. 암호가 풀리자 심영숙의 비밀 금고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거미줄처럼 얽힌 계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엘레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제 우리의 턴이네요. 여왕의 수를 둘 차례예요. 엘레나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월가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녀는 아케론의 시스템을 통해 심영숙의 차명 계좌들이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연루 의혹이 있다는 정보를 전 세계 주요 금융당국과 인터폴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그녀가 알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연락하여 한성그룹 관련 계열사 중 심영숙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들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도록 유도했다. 금융은 신뢰가 생명이죠. 오늘 아침 장이 열리면 심영숙의 자금줄은 동맥경화에 걸린 듯 꽉 막혀버릴 겁니다. 그녀가 가진 현금은 휴지 조각이 될 테고요. 엘레나의 손끝에서 수조 원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혁은 엘레나의 옆에서 전화를 돌리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그는 밤사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숨죽이고 있던 중립파 이사들과 핵심 간부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나 강지혁이다. 아직 살아있다. 오늘 오전 9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불참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겠다.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그의 목소리에 임원들은 전율하였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도망친 줄 알았던 호랑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지혁은 단순히 공포심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엘레나가 확보한 자료 중 일부를 그들에게 전송하여 심영숙의 배에 타고 있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아침 8시 한성타워 로비. 심영숙 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여전히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검은색 벤츠 군단이 그들을 밀어내고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로 갈아입은 강지혁과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엘레나가 내렸다. 지혁의 임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투쟁심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강 대표님, 실종설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심 여사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지혁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짧고 굵게 말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 시각 심영숙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침부터 해외 은행들로부터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테러 자금 의혹,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는 수화기를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믿었던 자금줄이 끊기자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의 태도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심영숙의 전화를 피하거나 갑자기 병가를 내고 잠적해버렸다. 이 망할 놈의 늙은이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심영숙은 분노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퀸, 체크메이트까지 3수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자수한다면 적어도 아드님의 미래는 지켜드리죠. 엘레나였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자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심영숙에게는 해외 유학 중인 철부지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권력에 집착했던 이유 중 하나도 그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서였다. 심영숙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이런 건방진 년이
내 아들까지 건드려. 그녀는 독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다. 당장 병력 다 끌어모아 내일 주주총회장은 피바다가 될 줄 알아. 강지혁이랑 그 여자. 내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 오후가 되자 한성타워 최상층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지혁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엘레나가 배석했다. 빈자리가 많았지만 참석한 임원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지혁의 생존과 엘레나의 능력, 그리고 심영숙의 몰락 징후를 확인하고 다시 지역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은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혐오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표가 필요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심영숙과 함께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한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시킬 것인가? 지역의 연설은 간결했지만 강력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엘레나는 창가에 서서 지친 기색을 드러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고도의 두뇌 싸움과 긴장은 그녀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지역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어. 그의 따뜻한 손길에 엘레나는 긴장이 풀리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심영숙은 쥐새끼처럼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해요. 내일 주주총회장에 무장 귀환들을 난입시킬 수도 있어요. 엘레나의 걱정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그래서 준비했어. 지혁은 리모컨을 눌러 벽면의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주주총회장이 위치한 컨벤션 센터의 도면과 보안 배치도가 나타났다. 경찰청장과 협조했어. 사복경찰 200명이 행사장 안팎에 배치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데려온 아케론의 보안팀도 주요 포스트를 맡기로 했고 지혁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6년 전의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엘레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6년 전에 주지 못했던 거야. 그때 호텔 방에 두고 왔었지. 다시 찾아서 보관하고 있었어. 언젠가 주인을 찾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지혁은 엘레나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엘레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청혼 반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를 치유하는 약속의 증표였다. 이 애싸움이 끝나면 우리 셋이서 여행을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한별이가 보고 싶어 하던 디즈니랜드도 가고 당신이 좋아하던 바다도 보러 가고. 지역의 속삭임에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꼭 살아서 승리해서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밖에는 다시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날 밤 심영숙의 저택. 그녀는 금괴 보관해 두었던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전환사차의 계약서였다. 이것을 경쟁그룹에 넘기면 한성은 공중분해될 것이고 지역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차라리 부숴버리겠어. 심영숙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9시 주주총회 시작 직전에 실행해. 대가는 원하는 만큼 주겠어. 그녀는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지옥행 열차의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한편 안전 가옥에 있는 한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지혁에게 물었다. 아빠, 내일 나쁜 할머니 혼내주러 가는 거죠? 지혁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아빠랑 엄마가 아주 호되게 혼내줄 거야. 그러니 한별이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렴. 한별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빠, 다치지 마세요. 엄마가 또 우는 거 싫어요. 아이의 순수한 부탁에 지혁의 가슴이 찡해졌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하늘은 쾌청했지만 바람은 날카로웠다. 한성그룹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주주들과 시위대, 그리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찰 병력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혁과 엘레나가 탄 차량이 도착하자 인파가 술렁였다. 지혁은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듯 당당하게 행사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행사장 내부는 이미 꽉 차 있었다. 단상 위에는 심영숙이 창백하지만 도끼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험상궂은 남자들이 경호원 복장을 하고 서 있었다. 지혁이 등장하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제58기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개회 선언과 함께 문이 닫히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무대 아래 앞줄에 앉아 노트북을 폈다. 그녀의 화면에는 심영숙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입증할 파일들이 발사대기 상태로 정렬되어 있었다. 2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영숙 측의 사주를 받은 주주가 손을 들고 소리쳤다. 현 대표이사 강지혁의 자격정지 및 해임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심영숙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주 여러분, 강지혁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부도덕한 사생활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우리 한성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선동에 매수된 주주들이 동조하며 야유를 보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심영숙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지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엘레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엔터키를 눌렀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어제 심영숙이 독사에게 지시했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강지혁이랑 그 여자, 내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 심영숙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심영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그녀가 악을 썼지만 엘레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심영숙 이사가 해외 계좌로 빼돌린 자금 내역입니다. 엘레나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알기 쉽게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주주들의 야유는 탄식과 분노로 바뀌었다. 심영숙은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녀는 뒤에 서 있던 독사에게 눈짓을 했다. 독사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순간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사복 경찰들이 일제히 덮쳤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순식간에 심영숙의 경호원들은 제압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심영숙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다 같이 죽자. 그녀는 품에서 기폭 장치처럼 보이는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내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전원이 날아가는 거야.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다. 지혁은 단상에서 뛰어내려 심영숙을 향해 달려갔다. 엘레나 역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과연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이 진짜 기폭장치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마지막 승부였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공포와 비명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돌변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주주들과 취재진은 출구를 향해 앞다투어 달려가며 서로를 밀치고 넘어뜨렸다. 단상 위에 선 심영숙은 마치 그 혼란을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손에 든 기폭장치를 허공에 흔들어댔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오직 파멸을 향한 집착만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진입을 시도했지만 그녀가 엄지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있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강지혁은 단상 아래에서 멈칫했다. 그가 지금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만약 실패한다면 이곳에 있는 수백 명의 목숨이 위험했다.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기업의 운명이나 자신의 복수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미치광기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대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심영숙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진정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야. 당신 아들은 어쩌고, 지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심영숙은 지혁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 내 놈들이 내 모든 걸 뺏어가는데 내 아들이라고 온전할 것 같아. 차라리 다 같이 죽어서 지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섬뜩함을 자아냈다. 그녀는 정말로 버튼을 누를 기세였다. 그때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엘레나였다. 그녀는 피난을 가는 인파를 역행하여 심영숙을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오지 말란 말이야. 터뜨려 버릴 거야. 심영숙이 엘레나를 발견하고 악을 썼다. 하지만 엘레나는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 단상 위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심영숙을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그 버튼을 누를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저 겁먹은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인가요? 엘레나의 도발적인 말에 심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다. 주변의 경찰들은 숨을 죽이고 이 위태로운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엘레나는 심영숙과의 거리를 좁히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설치한 폭탄, C4가 아니라 구형 다이너마이트더군요. 지하 주차장 B구역 기둥 뒤에 숨겨둔 거 맞죠? 심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엘레나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이 그 리모컨을 누른다고 해서 폭탄이 터질까요? 아니면 당신의 그 헛된 희망만 터져버릴까요? 엘레나의 말은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불안을 증폭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심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거짓말 마, 이건 진짜야. 내가 돈을 얼마나 쳐들였는데. 그녀는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버튼을 향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지혁이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엘레나는 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심영숙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주파수 파형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그래프가 떠 있었다.
유감이네요. 이미 10분 전에 이 건물 전체에 전파 차단 막이 형성됐거든요. 당신의 그 장난감은 지금 먹통이에요. 그것은 한별의 작품이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전 엘레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한별에게 건물의 통신망 제어 권한을 넘겨받아 외부 신호를 차단하도록 지시해 두었던 것이다. 심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다. 딸깍, 딸깍.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이럴 리가 없어. 왜 안 터지는 거야, 왜? 그녀는 고장난 리모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기회였다. 지역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심영숙을 덮쳤다.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사방에서 진입하여 그녀를 바닥에 결박했다. 이거 놔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한성그룹의 안주인이야. 심영숙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대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올림머리는 헝클어졌고 명품 정장은 구겨지고 찢어졌다. 그것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의 처참한 몰골 그 자체였다. 상황이 정리되자 도망갔던 주주들과 기자들이 하나둘씩 다시 장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단상 위를 바라보았다. 지역은 숨을 고르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위엄이 있는 목소리가 장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술렁이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진정되었다. 그는 엘레나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성그룹을 구한 영웅이자 제 인생의 동반자를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지역의 손짓에 엘레나가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한 명의 전략가이자 리더로서 그곳에 섰다. 지역은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다. 심영숙 이사와 그 일당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찬성 98%, 심영숙과 그녀의 측근들은 전원 해임되었고 강지혁의 경영권은 완벽하게 방어되었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던 심영숙은 마지막까지 지혁과 엘레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들이 영원할 것 같아.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닫히는 호송차의 문 뒤로 사라졌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의 연행 장면을 생중계했고 그 뉴스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시민들은 거리의 전광판을 보며 환호했다. 거대 재벌가의 부패가 청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지역과 엘레나는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기자회견까지 마친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대기실로 돌아왔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지역은 엘레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상상하기도 싫군. 지역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엘레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당신도 잘했어요.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몸을 날린 건 정말 무모했지만 멋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평온함을 즐겼다. 그때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작은 머리 하나가 쑥 들어왔다. 한별이었다. 아이는 경호원의 손을 잡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엄마, 아빠. 한별의 부름에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다.
엘레나가 팔을 벌리자 한별이 달려와 품에 안겼다. 무서웠지 미안해. 엄마가 늦게 데리러 가서. 엘레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한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아니요, TV로 다 봤어요. 엄마랑 아빠가 나쁜 할머니를 물리치는 거. 진짜 멋있었어요. 어벤져스보다 더. 지역은 다가와 엘레나와 한별을 동시에 끌어안았다. 그의 넓은 품이 두 사람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나쁜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역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을 얻은 것이다. 6년 전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긴 고통의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대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한성그룹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심영숙의 비자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녀와 결탁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는 속보가 이어졌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장마감 직전 상한가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시장은 강지혁의 리더십과 엘레나 리라는 새로운 경영 파트너의 등장에 환호했다. 하지만 지혁은 그 모든 소식을 뒤로하고 일찍 퇴근했다. 그에게는 지금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펜트하우스. 삭막하기만 했던 그곳은 이제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엘레나는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지역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한별과 레고 블록을 맞추고 있었다. 아빠, 이건 여기 끼우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한별의 잔소리에 지역은 쩔쩔매며 웃었다. 어이쿠, 우리 아드님이 건축학까지 섭렵하셨나 보네. 알았다. 알았어. 천하의 강지혁이 5살 꼬맥의 훈수를 듣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메뉴는 거창한 코스 요리가 아닌 따뜻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지역은 한 숟가락을 뜨며 감회에 젖었다.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어. 그의 칭찬에 엘레나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평범한 찌개인걸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요. 그 말 속에는 앞으로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한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넓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식사가 끝나고 한별이 잠든 후 지역과 엘레나는 테라스로 나와 와인잔을 기울였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이 차갑고 적대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내일은 법원에 가야 해. 한별이 호적 문제도 정리하고 당신과의 혼인신고도 다시 해야 하니까. 지역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엘레나는 와인잔을 돌리며 짓궂게 물었다. 프로포즈도 제대로 안 하고 혼인신고부터요. 순서가 틀린 거 아닌가요? 지혁은 웃으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어제 주었던 반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하은, 그리고 엘레나 리, 나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인 당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도망치게 하지 않을게. 당신이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내 옆에 딱 붙어있게 만들 거야.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엘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나를 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약속해. 내 모든 걸 걸고.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서서 입을 맞췄다. 달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 지난 6년의 아픔은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하고 싸웠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될 것이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심장이 맞닿아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부터 한성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돌입했다. 지혁은 심영숙 라인을 모두 쳐내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했다. 엘레나는 해외사업부 총괄 사장으로 취임하여 그룹의 글로벌 확장을 주도했다. 그녀의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은 한성그룹을 단숨에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언론은 두 사람을 철의 황제와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지만 직원들은 그들을 환상의 콤비라고 불렀다. 한성타워의 로비에는 더 이상 시위대도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활기와 희망만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몇 달 후 한성그룹 주최의 자선 파티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음모와 계략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였다. 지혁과 엘레나는 파티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엘레나는 배가 살짝 불러온 모습이었다. 둘째가 생긴 것이다. 한별은 턱시도를 입고 의젓하게 부모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겹경사시네요. 지혁은 엘레나의 허리를 감싸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엘레나는 잠시 테라스로 나와 밤 공기를 쐬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싸웠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롭기만 했다. 지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다. 추워. 들어가자. 그의 세심한 배려에 엘레나는 미소 지었다. 지혁 씨,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날 밤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혁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우리는 운명이니까. 어떻게든 다시 만났을 거야.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가 널 찾아냈을 테니까. 엘레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한별의 이름처럼 그들의 미래도 저 별들처럼 밝게 빛날 것임을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지혁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 위에 올렸다. 우리 아기도 아빠 말을 듣고 있나 봐요. 발로 차네요. 지혁은 놀라며 배에 귀를 갖다 대었다. 정말 이 녀석 성격 급한 건 누굴 닮아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고통과 시련을 넘어선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동화 같은 결말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안다. 인생은 동화가 아니기에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서로를 지킬 힘이 있었으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그들은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해낸 연인이자 전우이자 가족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한성타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지키는 등대처럼 환하게 타올랐다.